불이하게 한다든가 하면 그건 위험해서 제가 제 자식이 한다면 말릴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눈이 작은데 쌍꺼풀 수술하겠다 그러면 저는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당해봐서 할 거예요. 앞에 계신 분 제 얼굴 보이시죠? 눈이 좀 작아요, 유난히. 눈이 작아서 제가 그 사춘기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게 용모 컴플렉스가 다 있거든요. 남자 다 마찬가지예요. 오직하면 장동건 탤런트 장동건이 뭐 저 컴플렉스 용모 컴플렉스 있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언제 텔레비전 나와서 얘기하는데 장동건 말 뭐냐면 눈이 너무 커서 여성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자신감이 없었다고. 그 꽃미남의 원조인데 말이죠. 근데 저는 반대로 어렸을 때 눈이 유난히 좀 작아요. 작은데 참 아찔한 게 이제 용모에 관심을 가진 나이가 됐는데 눈이 작아. 아버님을 보니까 아버님도 작아. 형님들 다 작아. 자, 사태가 심각해. 이게 유전적으로 원래 다 작은 건데 커봐야 어차피 나도 작아. 어른이 돼도. 더 심각한 건 내가 자식 나도 또 작아. 그때는 성형수술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제일 부러운 게 저 최수종 눈처럼 뻥 뚫린 사람이 제일 부럽고, 그리고 용모에 자신감이 없고. 근데 지금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하루 기분 좋게 데이트하고 술도 한잔 마시고 있는데 둘 다 좀 기분 좋게 취해가지고, 근데 와이프가 그때 이제 애인이죠. 그러니까 애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눈이 참 매력적이래요. 술 완전 깨버렸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눈이 총기가 있어 보이고 웃을 때 참 매력적이래요. 근데 그게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그래서 제가 뭐 그날까지 있었던 일 다 까먹고, 야 이거, 왜냐면 몇 년 동안 저 용모 컴플렉스는 눈이었는데, 그래서 그날 집에 와가지고 거울을 자세히 봤더니 괜찮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저한테는 인생의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괜찮은 건데 자기 스스로 뭐냐면 컴플렉스 느낀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뭐 성형수술이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된 건 알았더라면 그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죠. 뭐 살짝만 하면 되는데 저는 의학적으로 큰 부담이 가고, 아니면 그야말로 성형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전지현하고 똑같이 해달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지만, 그러나 용모를 좀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건 괜찮아요. 물론 심한 사람도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제 잘 아는 회장님이 저도 10살 더 많은 분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나이가 들면은 피부과 계속 다니고 관리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그분도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아니 집은 도배하면서 왜 이 얼굴은 내버려 두냐고. 주름 있으면 좀 잡아주고 하면 등등 되는데, 근데 그분은 어디 여행 갈 때 보면 남자분인데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백을 2개 들고 다녀. 하나가 화장품 백이에요. 하나가 전부 들어. 현장 가서도 계속 두드리고 있고. 근데 실제로 나이가 한 10대살은 젊어 보였다 보니까. 그래서 그 말도 있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화장하라는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자, 매력사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16년도에 한류 경제효과 20조 원, 그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이번엔 정부에서도 엄청난 예산 확보를 해줘가지고 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옛날하고 달리 제조업으로만 다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바로 뭐냐면 매력을 파는 거예요. 매력. 관광, 매력 다 이런 부분이죠. 자, 재밌는 것이 이마트하고 SM 엔터테인먼트가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출시한 건데, 엑소 손짜장, 이거 다 아주 한류 스타들이죠. 엑소 손짜장, 그 다음번에 슈퍼주니어 라면, 샤이니 탄산수 이런 것들을 출시를 했어요. 샤이니 탄산수는 더 맛있느냐? 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샤이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샤이니 탄산수를 산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때요? 태양의 후예를 봐서 송중기한테 휠이 완전히 간 아줌마는 이 컵에다 송중기 사진만 집어넣으면 그냥 무조건 사는 거 소용없어요. 뭐 하나만 사겠어? 한 박스째 사가겠지. 이거 지금 SM 엔터테인먼트 본사 지하에 슈퍼마켓을 차려놓고 쫙 팔고 있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은 몽땅 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도 돈 잘 버는데 슈퍼 하나 차리려고 거기다 해놨겠어요. 이게 테스트를 딱 한 다음에 이제 검증 끝나면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한류붐이 엄청나니까 거기다 밀면. 그리고 이제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PPL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TV 드라마 하는데 주인공이 뭘 먹고 있어. 그 다음번에 요번에 송중기 선글라스 끝내주잖아요. 군복 입고 특전사 선글라스. 그 선글라스 엄청 팔리잖아요. 근데 그 태양의 후예 끝에 가서 논란이 벌어졌는데, 시청자를 우롱한다. PPL이 너무 많다. PPL은 뭐냐면
그 광고 옷 입은 거라든가 선글라스 같은 거를 말하자면 노출시키는 데서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광고비를 받고 자기들이 제작하고 하는 건데 자기들은 돈 받으면서 결국은 뭐냐면 시청률이 오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비 붙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 버린 지 오래됐어요. 왜냐 작품성의 훼손만 안 되면 PPL을 잘 활용할수록 어때요? 돈도 들어오고 더 중요한 건 어때요? 중국에서 대박이 나니까 그 PPL 나왔던 제품들이 엄청 팔리는 거예요. 이게. 선글라스도 팔리고 송중기 타고 다니던 찝차도 엄청 팔리는 거예요. 이게. 현대차.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발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이거 간접 광고 우리한테 우리 거 돈 받아서 쓰는 거 아니냐는데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잘 보시면 다 이게 매력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이름이 장폴 고티에라는 사람인데 코카콜라 병에다가 이 사람 작품을 이렇게 찌리지고 넣어요. 이거 어서 많이 보시는 걸 겁니다. 이거 눈에 익은 거고요. 여자 속옷 같이 생겼는데 공연복이죠 이게. 마돈나가 입었던 건데 거의 뭐 다 비치고 이제 뿔보라라고 하는 그런 이상하게 생긴 건데 이 사람 작품이에요. 근데 코카콜라의 이 사람 작품을 시리즈로 쭉 이렇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 콜라병을 옛날에 뻥 땄잖아요. 그게 아니고 돌리는 걸로 스크류캡으로 바꿨어요. 그 옛날에는 콜라를 마시고 남는 거를 버리고 갔는데 요새는 일부러 뭐냐면 콜라를 마시고 조금 남긴 다음에 도로 닫아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술 작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장폴 고티에 그래서 뭐냐면 나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 예술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뜻으로 이제 들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저 병을 버리는 게 아니라 병을 컬렉션 다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고 그래서 마케팅 엄청 대박 난 거죠. 저게 바로 뭐냐면 코카콜라에다가 예술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윤을 창출하는 그러니까 매력이 들어가면 하여튼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아트 마케팅이라고 해서 정부 요새 보면 알게 모르게 이게 지금 저 나이키 신발인데 이게 유명한 조각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트를 집어넣으면 제품 자체도 명작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 클림트라고 여기 황금색으로 이 작품 활동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클림트도 몇 번 했죠. 예술의 연단에서. 그런데 뭐냐면 거기에 보니까 두통약 클림트의 작품을 집어넣으니까 뭐냐면 프리미엄급 두통약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돼서 더 잘 팔린다. 매력 집어넣은 거죠. 이 시계를 보면 까만 거는 오칠이고 까만 거 하얀 거는 이게 자개입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오칠 장인 전용복이라는 분인데 이거를 스위스에 있는 바젠 시계 박람회에 출품을 했어요. 자, 스위스에서 명품 시계 무슨 뭐 파텍스니 무슨 뭐 까르띠 이런 거 있잖아요. 한 개에 뭐 몇 억짜리도 있고 몇십억짜리도 있고 이런 건데 우리나라 국산 시계를 출품한 거예요. 그런데 출품할 때 그냥 갖고 도저히 씨도 안 먹히는 것이 스위스나 이런 데 독일 같은 데는 시계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이게. 그냥 안 되니까 완전히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간 거죠. 까만 거는 오칠, 하얀 거는 자개인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까만 거는 온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염료로서 수백 년 동안 내려온 한국의 전통 아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친환경. 그 다음번에 이 하얀 건 뭐냐면 전복 껍질로부터 얻어내 가지고 우리의 몇백 년 내려온 이 또 한국의 유명한 예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품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새를 보니까 뭐냐면 다리 세 개가 있는데 삼조고 우리 전설에 나오는 새로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제가 그 보도된 걸 봤어요. 영자신문에 뭐라고 보도가 됐느냐면 명품 시계 평론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평론가들이 뭐라고 이걸 얘기를 하냐면 동양의 신비를 간직한 매우 유니크한 작품이죠. 뭐 동양 신비 맞잖아요. 거기 삼조고도 나오지, 오칠 나오지, 자개 나오지 하니까 그 시계에다 자개 입힌다고 누가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시계가 원래 좀 비싼 시계예요. 500만 원짜리 시계라고 이게 국산 시계인데. 근데 거기서 명품 박람회 출품해서 호평을 받은 다음에 5천만 원으로 완전히 뛰어버린 거예요. 그래 중동으로 엄청나게 수출된 거예요. 중동의 왕족들이 뭐냐 딱 이거 동양의 신비를 간직하고 신비의 삼조고 등등 10배로 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자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서양 사람 분들로 딱 연결해 보니까 그 느낌이 또 달라지는 거죠. 전부 뭐냐? 매력을 장착해. 매력을 장착하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태양의 후예 마찬가지. 이것도 좀 배워볼 때는
철저하게 매력을 파는 건데, 물론 이제 뭐 송송 커플이 워낙 인물도 좋고 연기도 멋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촬영지 자체가, 저도 뭐 방송을 해 하고 그래서 다 보면 알죠. 근데 촬영지를 너무 멋진 곳을 선택을 했고 분위기도 딱 잡아놓고, 와이프 얘기가 뭐냐면 연애 한번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 매일 그거 보면서 그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 생겼냐 이런 소리하고, 군복 멋있다 이 소리하고. 군복 멋있다 소리 잘 안 하거든 한국서는. 군복이 뭐 특전사는 저것 때문에 떠서 특전사 부사관들 지원율이 5.4대 1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 육군협회 행사에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육군협회에서 육군을 빛낸 인물로 송중기 참모주의자 안 되겠다고 난리 났어요. 매력 때문에. 제가 철저히 매력. 처음에 군인 나오고 그러니까 무슨 이게 국가관 뭐 충성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담당 PD가 인터뷰한 게 신문하면 다 중간에 나섰어요. 몇 번 나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건 철저하게 러브 스토리입니다. 청춘 남녀의 가슴 뛰는 사랑을 다룰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울 겁니다.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뭐 볼 시간도 별로 없죠. 와이프 보는 바람에 더구나 뭐 꼼짝 못하게 옆에 앉아서 같이 봤더니 분위기는 끝내주는구나. 그리고 대사가 엄청난 대사들이 나와요. 뭐 지저분하고 꼬고 뭐 음모 배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아주 그냥 당신만을 사랑해 하는 표현이 그냥 기가 막히게, 참 작가가 여러 구상이 뛰어나요. 철저하게 매력을 파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시면 전지현도 마찬가지고 여기 다 마찬가지인데, 중국하고 일본은 매력을 찾는 게 좀 달라요. 김수현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매력이 있고 일본에서는 별 매력이 없어요. 아마 그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번 PPL도 보니까 PPL이 중국용 PPL이 있고 동남아용이 있고 다르더라고요. 내용을 파악해봤더니 중국에서 이거 좀 팔아야겠다고 할 때는 중국 사람 좋아하는 걸로 싹 집어넣어가지고 편집을 해요. 요새 뭐 이 편집하는 거 너무 쉽고 사전 제작이니까 갈아 끼워가지고, 그래서 이야 정말 엄청나게 세상 변했구나. 매력을 다 아는 거죠. 하고도 맞춤형. 누구죠? 이 여자가 누구예요? 예? 설현. 이 사진이 왜 유명한지 아시죠? 이게? 자, 이 SK에서 이거 광고를 해가지고 전부 전화기 파놓는데 밖에다가 다 갖다 붙여놨다가 오밤장에 다 뜯어가는 바람에 안으로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밖에 그냥 다 뜯어가는 거예요. 뜯어가서 인터넷에 먼저 10만 원씩 거래됐었어요. 10만 원, 2만 원 밖에 붙여놓은 거 전신 사진. 저도 그래서 그 시끄러운 걸 보고서 이게 소련이 누구예요? 뭐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봤더니 심상치 않게 생겼어요. 보니까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고척동 동구장에서 처음으로 KBS 가요 대제전을 한다고 해서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갔더니 AOA 멤버거든요. 이게 출연을 그때 여러 팀들이 다 했기 때문에 가서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왜 그런지를 알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느낌이 있고, 마침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뭐냐면 사진을 지금 같이 찍게 해달라는 거예요. AOA하고. 근데 그 젊은 애한테 결례가 될까 그래서 PD한테 물어봤더니 쉬는 시간에 잠깐 찍으면 괜찮다고. 옆에 쉴 때 와서 그냥 찍고 가라고. 저는 이제 숙소로 가서 안 가고 또 지하철 공짜가 거기 가면 되겠어요. 아들을 보냈더니 가서 왔는데 보니까 찍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 애가 완전히 갔어요. 아주 흥분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스마트폰 찍은 걸 봤더니 AOA가 짝 쓰고 아들이 가운데 섰는데, 저 같은 꼭 딱 잡고 찍었을 텐데 완전 쫄아가고 있어요. 참 이게 제가 보면은 대세라는 게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AOA죠. 우리나라는 2002년이 잊지 못할 해입니다. 2002년이 뭐냐면 월드컵 4강에 진출한 해인데, 그때까지 월드컵에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 월드컵에. 근데 순식간에 4강까지 올라갔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자, IMF로 무너져가지고 돈을 꼬다가 구제금융이라는 희한한 소리까지 해가면서 꼬다가 쓰고 엄청난 이자를 주면서, 그리고 굴욕적으로 조건을 다 들어가면서 쓰고서 이 돈을 2001년에 다 갚았어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돈 빌려서 다 갖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것도 조기 상환 다 해버려요. 대통령한테 한국은행 총재가 보고하고 사인하는 게 있더라고요. 돈 다 갖고 있습니다. 자, 홀가분해. 거기다 2000년도 딱 올랐으니까 뉴 밀레니엄, 새로운 신천년이다. 그리고 또 기분 좋은 게 뭐냐면 한일 공동 개최예요, 월드컵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좀 뭐가 엉켜야 혈액순환이 잘 돼. 일본하고 같이 공동 개최라니까 일본보단 잘해야겠어. 응원도 잘해야 되겠고 경기 진행도 잘해야 되겠고 이겨야겠고.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선수만 잘 뛴 게 아니라 선수, 감독도 물론 명감독이었지만 선수, 감독, 붉은 악마, 그 다음번에 언론, 지자체, 정부 온갖 데 모여가지고 다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게 요새 제가 예운가군의 협업의 힘인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합치면 기적이 창조된다는 걸 알았죠. 제가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데 그때 처음으로 온 주민들이 아파트 앞에 앉아가지고 대형 스크린 걸고 맥주병 싸놓고 그리고 같이 보다가 하나만 들어가면 뭐 아무나 붙잡고 막 뛰고 난리를 쳤죠. 근데 그때 참 기가 막힌 게 저는 이게 참 운명인데 꿈은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꿈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돈을 버는 것 그리고 기능적으로 이게 중요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뭐냐면 꿈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2002년부터 뭐를 추구하냐면 매력을 추구하는 사회로 바뀝니다. 와인바도 그때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와인도 이제 늘어나지만 식당 인테리어도 바뀌고 또 서울 같은 데는 뭐냐면 매력도시 서울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집집마다 매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뭐냐면 여자들 옷도 화려해지고 그 다음번에 성형수술도 2002년부터 팍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람들이 뭘 알아냈냐면 단순하게 물질적 기능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매력적으로 살아야겠구나. 또 매력이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은 비슷한 뜻으로 못 쓰면 좀 낭만, 나도 로망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엄청나게 변했어요. 여러분들 인구는 일본이 훨씬 많지만 남성 화장품의 시장 규모가 한국이 더 큽니다. 일본보다도 한국 사람이 더 할 거예요. 골프 채널을 이렇게 중계하는 걸 보면 JLPG, 일본 여자 프로 골프들 중계하는 걸 보면 칙칙해요, 화면이. 한국 여자 선수들 골프 대하는 걸 딱 보면 다 패션 모델 같아 보입니다. 한국은 하기야 뭐 등산 갈 때도 뭐 쫙 빼고 가잖아요. 아웃도어 그냥 끝내주게 말이야. 이게 그만큼 한국이 뭐냐면 매력 사회인데 어떤 면에서는 허례허식이다. 또 뭐 지나치게 예모지상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와 맞물려 있냐면 전체적인 매력과 맞물려 있고 한류와 맞물려 있어요 지금. 한국이 매력이 없으면 중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지 뭐하러 여기다가 뭐 박수치고 비싼 돈 주고 드라마 사고 하겠어요. 매력이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제가 그때 이제 매력이 경쟁력이라는 책을 쓰고 강의도 하고 했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 집도 뜯어 고쳐야겠다. 뭐로 고치냐? 매력적으로 뜯어 고쳐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집 인테리어를 다 했습니다. 처음으로 꽤 돈도 들어갔지만 뜯어 고치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이프한테 한국 남자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일도 많이 시키고 근데 끝나고 나면 와이프하고 약속했어. 오늘 일찍 들어올 거지 다른 약속 없지. 알아서 일찍 갈게. 와이프하고 약속했는데 하루 종일 일하다가 또 뭐 고객 시달리고 하다가 끝날 때도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래. 와인바에 가서 한 잔 딱. 한 잔만 딱.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와인바가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와인바에 가니까 어때요? 와인이 입이 살짝 녹지. 거기다 우리나라 와인바 처음에 생길 때 문화가 만만치 않았어요, 이게. 분위기, 인테리어 끝내주지. 음악 죽이지. 거기다 서빙하는 사람들 어때요? 다 매력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와서 한 잔 하다 보니까 두 잔, 세 잔 되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문자 오는 거지. 왜 안 와? 어디야? 찍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업무 중. 그러고 안 가. 나중에 왕창 취해갖고 들어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와이프한테 뭐라 그러냐면 남자들 문제도 있지만 이게 집에 들어왔을 때 매력을 느끼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근본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 당신 보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 함께 만들어보자. 함께. 이래가지고 제가 집안도 분위기 있게 좀 뜯어고치고 그 다음번에 가구 배치도 다시 하고 그 다음 액자도 좀 다시 걸고 등등 해서 집에 들어오면 좀 와인바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기분 좋게 집에 와인바 가고 나 집에서 당신하고 한잔 맛있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많이 고쳤어요. 좀 낫더라고. 집에 오면 편하고. 그 얘기 어디 가서 방송에 가서 한 번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와이프가 와인바 종업원이냐 이놈아. 제가 그런 뜻을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집이 저는 신혼 때 와이프한테 이래. 나 성공할 자신이 있으니까 당신이 지켜줄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냐? 약속을 했어요. 나 신혼 이것만 지켜주면 돼. 평생 다른 거 요구 안 한다. 내가 어차피 남자 일하러 나갈 건데 나갈 때 기분 좋게 환송해주고 밖에 가서 일을 하고 오면 어떤 날은 기분 좋은 날도 어떤 기분 나쁜 날이 있고 기운이 넘치는 날도 있고 삶은 파처럼 들어온 날이 있을 텐데 열렬히 환영해주고 이것만 하면 최고의 내조로 난 생각하겠다. 어디서 배웠냐면 제가 공군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공군부대에서 배운 거예요.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행 나갈 때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해보세요.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건 실제로 사고나 죽기도 하고 근데 나갈 때 보면 표정들이 너무 당당한 거예요. 조종복 딱 입고 멋있잖아요. 하고 왜 그래? 지상 근무자들이 전부 뭐냐면 출격할 때 쫙 격리 밑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종석에서 타고 있다 쫙 한번 엄지손가락하고 쫙 떠요. 하면 피 어느 정도냐면 중력의 8배를 해요. 초음속 비행하면. 그러면 실피줄 약한 사람은 터지고 조종복 다 입어도 요즘번에 이제 전투비행사 갔더니 여자 전투비행사 비상대기실 있는데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점이 까만 점들이 이렇게 비행 나갔더니 실피줄이 터져갖고 있다가 한 3일 있으면 가라앉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른 좀 남아있는 겁니다. 얘기는. 그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행 갔다 내려오면 밑에서도 어때요? 다 준비하고 있다가 쫙 하고 이거 하고 제가 그 뒤에 어떤 책을 봤더니 미국의 한 보험회사는 예비군 요원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잘했건 어떻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순간에 전부 기립박수를 한대요. 들어오는 순간에. 그럼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밖에 예비군 요원 나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부장 책상 앞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 잘 됐습니다 하면 어수겠다 그러고 잘 안 됐습니다 하면 깨고 이거 소용없구나. 제가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와이프한테 약속을 무조건 기분 좋게 아침에 어떻게 하는 거냐? 아니 환송식을 했더라고요. 환송식. 그래서 제가 아파트 13층에 살았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와이프가 꼭 뭐냐면 엘리베이터까지 와가지고 손을 들고 잘 갔다 오라고 웃는 얼굴로 그리고 제가 13층 내려가는 동안에 와이프는 베란다로 빨리 뛰어나와가지고 밑에 내려다보고 있고 그럼 저는 또 내려와서 다시 올려다보고 있어요. 그러고서 약속을 60초 동안 손을 흔들자 그래요. 서로 60초 흔들어 보세요. 끝이 없어요. 안 끝나니까 굉장히 길다고. 동네 사람 다 쳐다보거나 말거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방송국에서 취재하러 왔었어요. 이게 저 집 젊은 동네에서 제보해가지고 그 문화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주상복합에서 베란다가 없어서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까지만 나오고 하여튼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현재 복장으로 튀어나와서 열렬히 환영을 해줍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태양의 후예 할 때 빼놓고 올 때는 아예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인간이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서 만족감과 행복이 다 있는 거예요. 엄청난 스타입니다. 이 사람이 샤라포바라고 스포츠 스타로서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원래 러시아계인데 이제 미국으로 가서 테니스 요정이라는 표현을 듣고 워낙 뭐 우승도 많이 했고 돈도 떼돈을 벌었고 돈 버는 거는 경기에서 상금도 많이 벌었지만 광고 모델로 워낙 벌어들였어요. 근데 광고 모델을 저 여자를 쓸 수밖에 없는 저 선수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 뭐냐면 실력이 뛰어나 우승은 자주 해. 자, 두 번째 뭐냐면 매력이 있어. 또 생긴 것도 잘생기고 매력이 있어요. 또 세 번째 뭐냐면 스캔들이 없어. 스캔들. 깨끗한 이미지가 있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포츠 또 마케팅 일어나는 사람들은 3P를 갖추고 있다. 실력 끝내주고 매력이 있고 이미지 깨끗한데 뭐 안 쓸 이유가 없다. 승승장구한 거지. 여러분은 저 셋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력과 매력과 깨끗한 이미지와 뭐가 제일 중요해요? 매력이 제일 중요해요? 매력은 끝내주는데 그냥 예선에서 계속 떨어져. 그러면 뭐 아무도 투자 안 해. 실력은 끝내주는데 이미지가 복잡해. 이것도 잘 안 돼. 근데 이 원리는 스포츠스타만이 아니라 직장인도 마찬가지야. 회사 사장이나 임원이나 동료들이 볼 때 어때요? 저 친구 실력도 있고 인간적인 매력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보니까 깔끔하고 괜찮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이 제일 답답한 사람이에요. 나같이 실력 있는 사람을 왜 안 뽑아주는 거야?
나같이 된 사람을 왜 승진 안 시키는 거야? 실력이 뭔데? 실력 하나만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사람이 호감이 가야지 호감이. 여러분들은 저 결혼할 때 전부 지금 견적 다 뽑아서 결혼했어요. 이게. 홀려서 결혼한 거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인간이라는 게 이성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성과 감성이 다 있어야지. 자, 이 아저씨 어때요? 샤라포바보다 돈 더 버는 사람이 타이거 우즈입니다. 타이거 우즈는 골프 신동이라고 어려서 들었고 그 골프가 공 갖고 노는 거 보셨죠? 아기 때부터. 그리고 우승을 너무 많이 하고 타이거 우즈가 나타나면 다 쫄아붙는 거예요. 거기다 복장이 또 뭐냐면 나중에 자기가 저 골프웨어 회사도 차렸지만은 바지는 까만색 그리고 상의는 빨간색. 그래서 저 독특한 아주 특히 결승전 할 때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이키를 포함해서 엄청난 광고를 벌어들이다가 어느 날 밤에 터진 거 아시죠? 바람 핀게 하필 밤에 들통이 났어요. 어떻게 얘기해도 와이프가 이제 물증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천프가 찍었는지 신기하더라고요. 와이프가 골프채를 아이언 골프채를 들고 남편 때리러 쫓아오고 타이거도 도망가는 게 찍힌 거예요 이게. 그 사진 한 장으로 발가락 다 뒤집어놓은 거죠.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기준으로 따지면 타이거 우즈는 뭐냐면 이 셋 중에 하나가 무너진 거죠. 실력은 끝내줬고 그 다음번에 사람도 매력이 있어요. 타이거 우즈도 저 사람이 그리고 이미지도 좋았어요. 효성이 극진하다고. 그런데 그때부터 무너지더니 결국 회복이 안 되고 지금까지 다 무너져요. 여러분 잘 보시면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매력의 뿌리가 뭘까를 제가 여러 문헌을 뒤져봤더니 그냥 동양적으로 따지고 뭐 철학적으로 따지니까 진선미 같아. 진선미. 진짜냐 가짜냐, 진실하냐 거짓이냐, 어느 쪽에 매력을 느끼는, 거짓의 매력을 느끼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번에 착한 선과 악 중에서 매력은 선에 느끼는 거고, 그 다음번에 미추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 미에 느끼는 거고, 진선미가 결국은 뿌리는 매력에 거기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력에 빠지고 그 다음 매력을 추구하고 이럴 때 가장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보면은 산업으로 발전시켰던 것이 문화예술입니다. 예술의 매력.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요새 이런 말을 쓰는데 문화예술 향유권이라는 말을 써요. 인간의 기본 권리 중에 하나가 뭐냐? 문화예술에 접촉할 수 있는. 여기 예술회관인가 여기가? 문화예술회관? 예술의 전당에서 베를린 필이 왔는데 입장료가 예를 들어서 40만 원이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40만 원짜리 내고 둘이 들어가서 80만 원 보고 들을 수 있는데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오니까. 근데 공급 조금 받는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고급 예술을 접할 수 있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위원회도 있고 외국도 보니까 직접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바우처를 제공한다든가 해가지고 문화예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또 뭐냐면 최고의 예술단이 저렴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걸 해요. 제가 지금 문화예술위원회에 예술납포럼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문화예술을 즐겨야 된다. 그리고 저도 사실 그렇게 보면 제일 즐거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술의 전당 서초동에 있는 거기 가는 거예요. 와이프하고 좋은 애들 공연도 보러 가고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오페라도 보러 가고 연주회도 보러 가는데 그걸 가보면 역시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이 오페라나 이런 것들은 조금 사전에 학습을 하고 귀가 좀 이거 지금 훨씬 더 좋아요. 옛날에 맥주 처음 마실 때 맥주 맛이 어땠어요? 이걸 왜 마셔 이걸? 그러다 나중에 이제 입에 익숙해지면 어때? 이게 시원한 이맛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악도 제가 국립극장 후원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는 국악 공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국악을 하는데 귀에 어려서부터 들어보질 않아서 귀에 좀 부딪히고.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득음이라는 게 창하는 사람은 득음이 아니라 귀로 들리는 것도 득음이니까 자꾸 들으면 괜찮다고. 근데 결국 듣다 사고 났어요. 안숙선 명창이 춘향전 완창을 하는데 6시간 몇 분 걸리는 거에 딱 걸린 거예요. 그 부부 동반으로 제가 또 기업인 몇 분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가서 앉아있는데 고수 한 명하고 안숙선 명창하고
화장실만 다니고 6시간을 하는 거를 그걸 제가 앉아서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한 2시간쯤 지나서 옆에 사람들 봤더니 눈이 전부 이렇게 와가지고 꼬집고 난리 났더라고 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몇 명이 살아남아서 나중에 보니까 광주에 1박 2일로 소리 들으러 간다. 광주에 또 저 국악원이 있거든요. 빠지면 괜찮아요. 예술이라는 것을 접하지 못한다면 이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죠.